이자 상환을 핑계로 매주 빚 독촉을 해오고 못 갚으면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고 임신까지 하게 되면서 내게 연락이 온 거였어. 안녕하십니까, 현이 여사. 7년 전이었는데 추석을 앞둔 때였던 걸로 기억하지. 느닷없이 알고 지내던 동생에게 연락이 오게 된 거야.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오빠 같이 병원에 좀 가줄 수 있어? 라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걱정이 됐지만 잠시 고민을 했어. 그 동생은 이미 결혼을 해 애까지 있는 유부녀였거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남편이 있는데 나한테 연락을 할 정도면 뭔가 아주 심각한 일인 것 같았지. 그래서 그녀가 사는 동네로 갔어. 아기가 100일 때 본 후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던 터였는데 거의 1년이 넘어 본 동생의 상태가 말이 아닌 거야. 두 눈 아래 짙은 다크서클에 푸석푸석한 얼굴, 집안 꼬라지도 말이 아니었지. 사람 사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애는 구석탱이에서 자고 있고 그녀는 아무 말도 않고 웅크린 채 있었어. 그래서 추궁을 해보니 한참을 망설이다. 사실 지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한대. 응? 생뚱맞은 이야기에 벙 쪘어. 유부녀인데 그건 왜 한다는 걸까? 그리고 애 아빠는 어디다 두고? 침착하게 동생을 달래며 다시 물으니 애 아빠는 회사에서 잘린 뒤 돈 벌어온다고 집을 나가 몇 달째 연락 두절 상태래. 응? 애 아빠가 몇 달째 연락 두절 상태인데 어떻게 임신이 된 걸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 추궁을 했어. 혹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 건 아닌가 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 협박을 당하고 있었대. 울면서 하는 말을 하나도 못 들을 것 같아 겨우 달래서 이야기하니 그제야 제대로 설명을 해주더라고. 애 아빠가 연락 두절이 되면서 생활비가 바닥이 났고 여기저기 조금씩 구워서 버티다 결국 사체에 손을 댔다고 해. 길거리에 날아다니는 일수 사체 찌라시를 보고 연락을 했다더라고. 그렇게 찾아간 사체 사무실에서 아기나 키우던 여자가 뭐 볼 게 있었겠어. 수입도 없고 담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보니 이상한 요구를 해왔대. 영상을 하나만 찍어 담보로 잡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영상 하나 찍으면 빌려주겠다고, 빚 다 갚으면 영상 삭제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으라고. 이 동생 기집애는 멍청하게도 그 말을 믿었던 거야. 아니, 급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대. 그래서 찍고 300만 원을 빌렸대. 어차피 곧 애아빠랑 연락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지. 하지만 애아빠와 연락 두절 상태가 계속되고 수입은 없다 보니 당연히 연체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그걸 빌미로 협박이 시작되었대. 그러다가 급기야 집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자 상환을 핑계로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거야. 그 후로 매주 빚 독촉을 해오고 못 갚으면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고 임신까지 하게 되면서 내게 연락이 온 거였어. 영상을 보니 참 기술적으로 잘 찍었더라고. 동생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게 찍었고 솔직히 진짜로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말이야. 본인은 절대로 진짜로 한 게 아니라고 하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어. 아무튼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 종용하려다가 망설였어. 사람이 참 비겁해지더라고. 영상이 너무 치명적이었거든. 얼굴이 선명하게 잘 나오게 찍힌 거라. 운 좋게 영상이 유출되기 전에 그놈들을 잡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 잘못해서 못 잡거나 영상이 유출되고 나서 잡으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괜히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얘 인생에 더 큰 피해만 남기는 게 아닐까?
차라리 돈을 빌려줄까? 그 돈으로 사채를 갚으면 영상 지워준다고 했다던데. 정말 다 갚으면 영상을 지워주긴 할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 며칠을 고민했어.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걸까? 결국엔 신고해서 빨리 그놈들을 잡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 동생 수술 일정에 맞춰서 설득하기로 했지.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정신을 차린 동생을 설득했어. 빚 다 갚는다고 영상 삭제해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냐. 차라리 그놈들 잡아 지우는 게 확실할 것 같다. 긴 설득 끝에 결국 며칠 뒤 경찰에 신고를 했어. 경찰과 상의한 끝에 대출금 일부를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범인들을 불러내기로 했지. 그리고 다행히 그날 바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고, 물론 영상이 담긴 휴대폰도 확보를 했어. 경찰 수사 중에 알게 된 게 동생 말고도 이런 식으로 여자들에게 몹쓸 짓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야. 다행히 수사관 말로는 영상은 유출된 흔적이 없다고, 원본 영상은 검찰에 송치해 재판 끝나면 완전히 삭제될 수 있게 조치를 해주겠다고. 그리고 채무도 불법 대출이라 상환할 필요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 되었다고 믿었는데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거야. 생각보다 쉽게 볼 일이 아니더라고. 그 후로도 동생은 오랫동안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어. 뉴스에서 동영상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동생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지. 오빠, 정말 내 영상 지워진 거 맞지? 어디 유출된 거 아니지? 저기 내 영상은 없겠지? 내 영상이 저기에 있으면 어떡해? 결국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고 애 아빠와도 이혼을 하게 됐어. 갑자기 이런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사실 며칠 전에 이 동생에게 연락이 왔었거든.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는지 7년이 지난 지금도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 예전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내 나이대 사람들은 거의 알 거야. 호기심에 일부러 찾아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했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동생 일을 겪으면서 그게 생각처럼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 말로는 잊어라. 다 끝났다. 이제 그만 기억에서 지우고 네 삶을 살아라. 온갖 위로를 해줘본들 당사자에게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기억으로 두고두고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현이 어사의 구독자님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이 있어. 혹시라도 사랑하니까 호기심에 서로 합의를 했으니 추억으로 어떠한 이유와 명분이 있더라도 그런 영상이나 사진은 찍지도 관심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상대방과 끝까지 잘 되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꼭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은 않는 거거든. 좋게 끝나든 나쁘게 끝나든 헤어질 수도 있으니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에게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 절대 어떤 명분과 이유가 있어도 그것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해. 오늘의 사연은 이걸로 끝이야. 좀 내용이 어두웠지만 한 번쯤은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